지금 한미 간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충돌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충돌의 중심에 정동영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있는데, 정동영이 이렇게 막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철학에 의해서 평화통일 이런 것보다 지난번에 대선 나와서 한번 참패를 했죠. 이명박 후보에게. 그 이후에 대권 욕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림도 없다고 보지만은 왜 이렇게 정동영이 이렇게까지 북한과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킬까? 그 분석을 하다가 놓은 겁니다. 지금 한미 관계는 아시다시피 정동영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도 있지만은 원래는 이재명 때문이지만은 정동영의 돌발 기밀 누설 때문에 정말 살얼음판처럼 돼버렸습니다. 중요한 이 시국에 이란 전쟁도 있고 하는 시국에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 중에서 평북 구성을 발설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을 해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이게 미국 경찰 시스템으로 정보를 입수를 한 겁니다. 그걸 정동영이 국회에서 발설을 해버린 거죠. 본인은 그 전에 알려졌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 뭐 충분히 알려진 것도 없고 일부 학술지 이런 데 들어갔다고 해도 거기서 표기가 된 것하고 장관이 국회에서 발표를 해버린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데이비어 버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3월 10일, 이게 3월 6일 날 국회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3월 10일하고 3월 11일에 국방부로 쳐들어가서 안규백에게 항의를 했다. 그리고 또 3월 하순에도 국방부로 방문을 했는데 안규백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른 일정이 있다. 그래서 아마 피해버린 거죠. 만나지도 못하고 늦은 오후에 화상통화를 했다. 계속 이제 안규백에게 항의를 하러 막 가고 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상당히 한미관계가 악화가 됐죠. 그때 내란몰이 특검이 오산기지, 미군기지를 압수수색을 했고, 양국의 관세 협상을 하면서 그것도 좀 삐걱거렸고, 투자 3,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연되고 있고, 그걸 이제 미국 측에서 불만을 계속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이스라엘 발언도 있었고,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일단은 미국 제안을 거부를 했고, 또 쿠팡에 대해서 이 사법 절차에 대해서 미국이 문제를 막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하고 지금 맞물리면서 이 살얼음판 같은 한미 관계가 조성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 그리고 또 저번에 미국 공군이 서해에서 공중훈련하다가 중국하고 이 마찰을 일으켰는데 그때 우리 군이 또 중국을 두둔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그때 항의를 받았다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정동영은 평북 구성이 발언 전에도 이 비무장지대에 지금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에는 유엔 사령관이 허가를 해야지 군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조를 하자. 정전협정을 깨자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정동영이 막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이런 조치를 받았고, 안규백 항의 방문을 막 하고, 또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공개 서한을 보내서 미국 기업들의 표적 공격을 멈춰라. 이제 쿠팡 미국 기업이죠. 아니면 애플 같은 거, 구글, 메타 이런 데 대해서 쿠팡은 왜 한국에서 과도하게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이거 뭐 잘못된 거지만은 왜 과도하게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수사를 하느냐, 행정 조치를 하느냐고. 애플하고 구글 같은 데서는 이 온라인 플랫폼법을 해서 독과점 방지법이라고 뭐 좋은 의미로 표장을 하지만은 어쨌든 위축을 시키는 그런 미국 기업을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국 쪽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항의가 부당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렇게 그 한미 동맹 관계가 돈독하면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되고 서로 이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 전체작전권 전환에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지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 전체작전권 환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까지 보내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언론에서 어제 오늘 왜 정동영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초강수를 둬서 이 한미 관계를 막 훼손시킬까? 본인의 철학일까?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언론에서 일단 보는 것은 이것은 정동영의 대권놀이일 수도 있다. 자, 몇 군데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내용이 정동영은 왜 국내외에서 공개적으로 충돌을 자초를 할까? 여당 강성 지지층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 꿈꾸느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2030년 대통령 선거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기도 한다. 2030년까지 갈까요? 어쨌든 지금 임기는 5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치권 한 소식통은 이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동영은 2007년 대선에서의 약 530만 표 차이로 패배한 것을 큰 수치로 여기고 절치부심해왔다. 530만 표, 최대 표차죠. 그때 이명박 후보에게 졌죠. 절치부심해와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존재감을 극대화해서 차기 대권 도전을 준비하는 것 같다. 현재 국민의힘이 별 힘을 못 쓰니까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만 통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주, 지역구 전주, 전북 지역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도 강화를 하고 있고, 언론과도, 지역 언론과도 빈번하게 접촉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2030년 대권 재도전설에 대해서 본인은 손사래를 치며 선을 긋고 있지만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온다.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만약에 이재명이 운 좋게도 임기를 다해서 2030년에 대선이 치러지면 정동영이 1953년생이니까 그때 되면은 만으로 77세가 되죠. 그거는 도전한다고 하면은. 근데 정동영이 과거에 노인 폄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 의장할 때 선거 앞두고 연세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노인네들은 투표장에 안 나가도 된다. 그래서 그때 파장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본인이 저게 사실이라면은 본인은 77세 돼서 대권 꿈을 꾸고 있다. 그런데 대권 꿈을 꾸는 건 좋지만 이 한미 관계를 이렇게 막 훼손하면서 미국을 자극을 해서 동맹을 허물고 그러면 결국 국민에게 상당히 안보에 불안해지니까 국민을 마치 볼모로 잡고 대권 행보를 한다.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